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학기 끝나고 그래도 온라인 강의를 좀 하다가 그만하게 되니까 조금 쉴 시간이 생겨서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 요새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인님이 조금 시댁 여행. 네. 아, 가지 말아야 할 여행을. 아니 뭐 그래도 뭐 원체 천성이 좋은 분이라 그렇죠. 네, 훌륭하시다 진짜. 네. 그러게. 요즘 시대. 살얼음판을 건드리고 네, 각자 근황을 얘기하는데 별거 이게- 없네. 네, 별거 없네요.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분이 있는데 김승환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도 안 되게 박박 붙이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김박, 이박, 선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김박이 왔어요. 네. 겹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박 갑시다. 네? 환박. 환박. 튕겨가 네, 그것도 좋네요. 환박. 네. 장신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주제가 뭐였죠? 또 작년에 이제 학위 마쳤고요. 주제가 후기 세속 사회에서 도시 신학에 대한 연구라고 공공신학이랑 이제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는. 무슨 말인지 전혀 제목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뭐 모르겠네. 도시에 대한 뭐 그런 네. 뭐 네. 연구를 좀 했습니다. 네. 뭐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뒤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책 소개는 제가 할게요. 그렇죠. 제 순서인 줄 알았는데. 네. 자, 화제의 책 3인 출판사에서 지난 6월에 나온 혐오와 한국교회. 여기에 이제 환박이 글을 하나 쓰셨어요. 제목이 혐오와 차별의 공간 그리고 예수라는 글을 쓰셨잖아요. 네. 이 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작년에 이제 이 프로젝트 팀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음. 몇몇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좀 한국에 이슈되는 게 뭐냐, 그 혐오 문제 가지고 한번 글을 좀 써보자 그래서 한 평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계보다 일반 뭐 일간지라든지 다른 분들이 또 좋게들 봐주셔가지고 오늘 주제와도 너무 딱 떨어져가지고 오늘 제가 어렵게 모신 건 아니고 그쵸? 친분이 그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나와주시라 해서 흔쾌히 나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 혐오란 말이 너무 자주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박이 혐오에 대해서 또 한국 사회에서 혐오 현상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혐오라는 게 말 그대로 이 한자를 풀면 싫어할 혐자에다 미워할 오자,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행동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혐오라는 표현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게 2013년 일대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강남역에서 뭐 여성 혐오 살인이라고 하죠. 강남역 살인 사건 혹은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최근에 더 확실히 좀 이렇게 혐오라는 단어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좀 혐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도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장소와 공간에 대한 차별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서로 구분할 때 사는 아파트에 따라서 엘사 네. 아, 또 이제 아버지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200중, 300중 부른다든지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도 우한 바이러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이후에 이제 확진자 문제에 있어서도 해외 발생 확진자가 한국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원초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맞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물론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법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 감정으로서의 혐오 감정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혹은 그녀를 오염물의 일부로 확장하고 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널리스트 카롤린 엠케가 쓴 책에 혐오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것들이 학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을 갖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 저 사람들 싫다, 저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다, 불편하다를 점점. 넘어서게 되는 거죠. 사실 너무 광범위한 얘기라 뭘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혐오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까 여러 이제 우리 이야기에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증오라든지 미움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개인의 내면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게 하나의 집단화되고 세력화됐을 때 그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새로운 어떤 여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런 게 기존 질서랑 시스템을 전복할 만한 위협을 느낀다. 핵심은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불안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은 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일베가 2013년에 나왔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보면 다 IMF 이후에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불안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차별을 굉장히 정당화하죠. 조금 전에 이제 손박이 정당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당화가 이제 어떤 사회적 무기능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혐오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하나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게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맞아. 예, 판검사 걔네가 뭐라고 제가 얘기하면 제가 이게 혐오 발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도대체 어디부터를 혐오라고 얘기할 거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미국 연방 대법관이 도대체 포르노가 뭐냐, 외설과 예술의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고 내가 보면 안다. 근데 사실은 그 경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법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흔히 말하는 헤이트 스피치, 그렇죠. 증오나 뭔가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가 너무 쉽게 브레이크 없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급한 거예요. 이거를 법제화하고 싶은 분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볼 때는 흔히 말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싶으니까 그걸 빨리 어떤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싶으신 건데 전 그것도 이해가 너무 되고 근데 또 이렇게 한다고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나 아니면 국가가 이걸 너무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법 질서가 잘 완비가 되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인가 그런 이제 합리적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에 대해서 이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법은 더 세지고 더 강화되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뭐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뭐 새롭게 한다든지 어떤 그들의 공동체성을 어떤 좋은 문화로 바꿔간다든지 이게 이제 학교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좀 어려우니까 마지막 보루가 이제 교회가 아닐까 종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좀 그렇게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찍 나왔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하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덕스러움에 고양된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반대로 배우잖아요. 우리 그 얘기를 좀 해야 그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그 얘기 하기 싫다. 법 제도가 완벽하지 않으니 네. 행위를 하는 주체인 맞아요. 아까 에이전트라는 되게 좋은 말 쓰셨는데 그 사람들이 시민의 덕목을 가지고 혐오보다는 포용과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박이 예전에 이제 한국 개신교는 누군가를 반대하는 존재고 자기 정체성을 삼았다 뭐 이런 이제 멋진 표현을 해주는데 임금이나 아버지도 죽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텐데 말이 좀 심하네.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극우 세력이나 이런 혐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문자주의라고 하는 형태의 근본주의 신앙이 그런데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요? 네, 그분 또 나오겠네. 그분 또 나오시겠네.